안녕하세요, 앙규먼트입니다. 칠판 앞에 앙규먼트를 좀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에서 봤다시피 수험생이 친구들과 멀어지는 과정, 특히 저같이 장수생 10년차 장수생이 점점 친구들과 멀어지는 과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수험생들 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취업 준비를 한다거나 인생의 암흑기를 겪으시는 분들, 긴 터널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친구들과 멀어지는 그런 과정을 겪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제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17년도부터 수험생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이제 공부가 시작이 되는데 이때도 떨어지고요, 이때도 떨어집니다. 2년을 휴학을 내리하고도 심지어 좋은 성적도 아니고 나쁜 성적으로 떨어지고 나니까 제가 이때 되게 많이 슬럼프에 빠집니다. 이때 슬럼프와 함께 여기서도 복학을 하긴 하는데, 이때 제일 마지막으로 만난 걸 저도 찾아보니까 2018년도 4월쯤에 친구들을 만나요.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제 고등학교 때 제일 친한 친구들, 1학년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인데요. 저희는 1학년 7반이기 때문에 저희를 스스로 자칭 17이라고 불렀습니다. 17. 네, 뭐 이거는 설명할 일이 생기면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 참고로 저는 군산 출신입니다. 군산. 저도 물론 서울에 있지만 다른 친구들도 군산에만 있지 않고 여러 각지로 퍼져 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반기마다 한 번씩 모였어요. 뭐 설날이나 추석, 명절에 2번 만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9년도부터 제가 슬럼프에 빠집니다. 친구를 안 만나기 시작한 1년 차입니다. 근데 이때는 친구들과의 관계보다는 가족과의 관계 때문에 명절인데 좋은 결과도 못 냈고 이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공부할게요 이러면서 군산을 자연스럽게 안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당연히 친구들도 못 만나죠. 근데 이때 이제 친구들이 연락을 합니다. 규민아 왜 안 오냐? 미안하다, 내가 시험 끝나고 갈게, 뭐 이제 좀 좋은 결과를 갖고 갈게 이러면서 이때 안 만나요. 이때는 이제 가족과의 관계 때문에 살짝 멀어집니다, 친구들과. 그래, 공부하니까 그럴 수 있지. 친구들도 이해를 해줍니다. 그래서 약간 여기는 이해를 받아요. 살짝 이해의 연도입니다. 그리고 2년차가 됩니다. 2년차. 근데 2년차 때부터는 조금 쉬워져요. 사실 명절 때도 안 간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웠는데 한 번 하고 나니까 다들 이해해 주시는 분위기고 친구들도 나를 조금 이해해 주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때는 슬슬 적응이 돼. 뭔가 안 가도 되겠구나, 안 가도 뭐라 안 하네, 살짝 이런 느낌. 이때는 뭐 이제 친구들이 이제 좀 더 화내죠. 야, 왜 안 와? 야, 좀 와서 얼굴이라도 좀 보자. 근데 야, 미안하다 그러면서 야, 좀만 기다려줘, 내가 진짜 합격하면 갈게. 사실 이때 이제 1차를 20-30점씩 모자라면서 계속 힘든 시기를 겪는 이 시기입니다. 이게 아마 학병 시절입니다. 학병 시절. 이때 풀휴학하고 떨어지고 학병 시절입니다. 이때 계속 저는 적응하고 그들은 슬슬 좀 더 멀어집니다. 왜 그냥 안 와? 이제 2년이 지나고 3년차. 결과는 계속 안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이제는 고향 가는 게 약간 두려워. 이제 좀 무섭네? 이게 이제 점점 동굴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이건가? 이때까지도 경험을 안 하거든요. 이때는 뭐 그냥 이해받았고 적응이 조금 되네? 이거의 연장선인데 이때부터는 저도 위기를 살짝 느껴요. 이때부터는 진짜로 나갈 용기를 내야 되는데 용기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동굴로 들어가게 돼요. 동굴 초입입니다. 내가 점점 어두운 곳에 있구나. 빛이 이제 슬슬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때부터는 진짜 동굴, 터널로 들어가는 상태. 이때가 친구들 화 맥스, 불만 맥스 시대. 안 오냐고. 야, 미쳤냐? 너 진짜 왜 그래? 얘들아, 진짜 미안하다, 나 못 간다. 근데 심지어 화내는 친구한테 속으로도 제가 화나는 거야. 야, 못 가는 내가 불쌍하지 네가 불쌍하냐? 넌 친구들 만나고 가족들 보는데. 이러면서 나도 불만. 진짜 내가 동굴 들어가 있는 내 상태를 몰라? 니들이 나를 이해를 못 해줘? 그래서 나도 같이 화나요. 이때 이제 많이들 틀어지시는 것 같아. 같이 화나면서 한쪽이 좀 미안해하면은 좀 이렇게 가는데 4년차 레알 동굴, 그냥 동굴 안으로 들어가 있어. 이 시기에는 이제 자기연민 몇이야? 자기연민 뭐야 이거? 자기연민 1000만. 자기연민 1000만%. 그러니까 내가 제일 불쌍해. 니들은 내만 몰라. 그때 당시, 그리고 수험생을 대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맞다는 건 아니고 저희의 그때 마음만 제가 대변을 해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너무 불쌍하잖아. 설날에 명절에 전도 먹고 싶고 식혜도 먹고 송편도 먹고 싶은데 가족들도 못 보고 그런 맛있는 것도 못 먹고 뭐 스팸 가져가고 그런데 난 회사도 안 다니니까 수선 선물도 없고 TV나 뭐 인터넷에서는 추석 얘기하는데 나는 관련이 없고 난 되게 쓸쓸하고 불쌍해요. 나만 혼자 있는 것 같아. 너무 외로워. 밖에 나가니까
다 명절 분위기인데 나만 명절 아니고, 그래서 명절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저도 좀 어떤 게 생겼냐면 명절 때쯤 되면은 이 마트에서 점점 과일들을 막 팔잖아요. 그 과일들이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면요, 마음이 막 좀 편하고 불안하고 막 이렇더라고요. 명절이 왔나 보다, 행복한 한가위 이런 게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저 과일들 빨리 다 내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진짜로 하게 돼요. 이때 자기 연민에 빠지면서.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그래서 친구와의 관계는 어떻냐? 동굴인 나의 상태. 근데요, 이때부터는요, 얘네가 맥스를 찍었잖아. 이때는 이제 연락이 없어요. 근데 저는 웃기잖아. 연락이 없는데 전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떤 상태예요 여러분? 자기 연민 100%, 1000%, 10,000%, 10만%. 그러니까 난 이해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니들이 드디어 날 이해하고 있구나. 나 불쌍하지. 너네 이때는 내가 일부러 안 가는 것 같았지. 내가 4년차 동안 명절을 분위기 못 느끼고 이렇게 혼자 쓸쓸히 외로이 서울에 있는 거 너네도 이제 이해되는구나. 연락을 안 하는데 난 이해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때 이 친구들은 슬슬 포기를 하고 있었던 거야. 동상이몽이죠. 오히려 저는 드디어 내 친구들이 이해해주네, 얘네들밖에 없다, 진짜 고향 친구라는 게 이런 거구나 했는데, 걔네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야, 이제 규민 연락 안 하냐? 걔는 연락해도 안 와 이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공부한다고 어떻게 우정을 버리냐? 이렇게 된 거야. 그 몇 시간 더 하려고 제가 안 내려갔겠냐고. 그러니까 맞아, 그런 오해가 있더라고. 제가 며칠을 더 확보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성공하려고, 전혀 아니에요. 제가 그거는 말씀드릴게요. 그게 아니라 만날 자신이 없고 만날 용기가 없고 할 말이 없다 보니까 점점 못 만나게 된 거지, 절대 여러분들 만나는 게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동상이몽입니다. 이때는 동상이몽. 그리고 이때요, 이때 진짜 제가 큰 용기를 내요. 큰 용기. 이때 졸업하고 이때 떨어지고, 결국엔 24년도에는 합격을 하지만 1차예요 여러분들. 아직 1차 합격도 받지 않았던 이 시기 있잖아요. 이 시기에 만나거든요. 기억이 아직도 나요. 생생해요. 너무 떨렸거든요. 아니 여러분들, 무슨 첫사람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 때 찐친들, 그 친구들 만나러 가는데도 떨리는 거야. 너무 오랜만이어서. 그래서 저 막 대본도 작아요. 이때가 이제 MBTI 유명했을 텐데, MBTI 얘기하면서 니들 MBTI 맞춰볼까? 막 이래요 걔네들한테. 걔네들도 얘 뭐야 막 이랬겠지만. 그리고 이때 공교롭게 호주에서 이민 가던 친구가 이때 와요. 이 친구도 거의 한 4년 만에 와가지고 4년 만에 약간 시선이 분산돼. 근데 이때 진짜 큰 용기가 필요했는데, 이때 무슨 심경 변화가 있었냐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붙고 나서 연락을 하면은 친구들이 오해를 할 것 같은 거예요. 합격하고 나서 기세등등한 게 뭐 자랑하려고 만난 것처럼 보이면 어떡하지? 혹은 회계사 합격하고 나서 얘네들한테 뭐 영업하려고 보이는 것처럼 하면 어떡하지? 오해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그때 당시 들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이없는 생각인데, 내가 이 친구들한테 진심으로 조금 미안해하고 사죄할 방법은 붙고 나서가 아니라, 다시 제외했던 때가 실패자의 신분으로 만나야 진정성이 좀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붙기 전에 만나야 된다. 근데 떨어진 지가 거의 이제 6년 차인 애가 와가지고, 야, 나 미안하다. 그동안 나 계속 떨어져 왔고 지금도 떨어졌고 아직도 붙지 못한 상태야. 이게 또 진정성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용기를 크게 냈어요. 좀 오해도 풀리고 이때 좀 많이 그래도 회복을 했습니다. 회복을. 그래서 친구라는 게 오래된 기억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 이것도 너무 좋은 거지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1년 만에 만나도 10년 만에 만나도 어제 만난 것 같다. 이런 게 진짜 어떻게 보면 친구의 척도일 것 같기도 한데, 이 친구들은 저한테 또 그런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멀어졌지만 다시 회복하게 됐던. 근데 사실 여기에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손절할 뻔까지 갔었거든요. 손절? 저는 회복이 다 된 줄 알았는데 역시 그 5년의 간극은 회복이 안 됐더라고요. 이 손절설은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